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는 181쪽, 학습지는 96쪽입니다. 학습지는 96, 교과서는 181입니다. 자, 모두 다 펼쳤나요? 펼쳤으면 우리 한번 앞에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단원 전에 배웠던 단원 내용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임시정부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에 대한 간단한 퀴즈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보면 정부가 나오죠. 정부. 정부를 묻고 있네요. 이 정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앞에 힌트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연통제와 교통국을 운영한다면 연통제와 교통국. 이거는 이 정부의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이 정부의 활동인 연통제와 교통국, 연락망을 구축한 이 정부는 어디냐? 바로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임시정부는요,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었나요? 시기적으로 이게 맞나요? 3.1운동 이후인가요? 그렇죠, 여러분들. 임시정부의 수립은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정부단체다. 답은 동그라미가 되죠. 자, 2번. 여기도 정부를 묻고 있네요. 이 정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서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를 등 만주 지역의 독립군을 편성했다. 이게 이 정부의 활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군대를 자기 정부의 이 정부로 편성한 곳은 어디냐? 바로 임시정부란 거죠. 임시정부는요, 5가지 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비밀 연락망을 만들었다라는 거, 두 번째가 외교적 활동, 그리고 군대 활동, 그리고 문화 활동, 그리고 돈을 모으는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5가지 활동 중에서 이 두 번째는 군대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활동은 임시정부고, 임시정부는 한성정부, 상하이 임시정부, 대한광복군 정부가 참여해서 만들어진 정부죠. 통합을 해서 만든 정부를 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여기 하나 틀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시정부는요, 3개의 정부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1919년 7월 달에 상하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상하이 임시정부, 그리고 국내에서 만들어진 한성정부, 그리고 연해주에서는 무슨 정부였나요? 그렇죠. 바로 대한광복군 정부가 아니라 대한국민의회였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한국민의회가 참여해서 수립된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거예요. 답은 X가 됩니다. 대한광복군 정부는요, 1910년대에 연해주에 있는 독립단체로서 권업회가 개편돼서 만들어진 정부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3번. 이 회의는 이렇게 논의를 했답니다. 자, 이 회의가 일단 뭔지부터 파악해봐야겠네요. 이승만의 위인 통치 청원서 제출을 계기로 열린 회의는 무엇이었다? 국민 대표들이 모여서 한 국민대표회의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대표회의는 왜 열렸는가? 그 배경 무엇인가? 바로 임시정부 활동이 어려졌다라는 거예요. 활동이 왜 어려졌었나요, 여러분들? 바로 임시정부 활동이 어려진 이유는 비밀 행정기구였던 무엇? 연통제와 교통국이 와해되었다는 거죠. 와해되고 이 와중에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독립 전략이 무엇이었죠? 상하이 간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쵸, 바로 외교 독립 노선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외교 독립 노선에 대한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독립 전쟁을 주장했던 세력들에 대해 비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봐라. 외교 독립 노선 특별히 성과 없을 거다 했지 않았냐? 실제로 보니까 결과도 나오지 않았네. 이거 우리 다시 노선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우리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다시 이야기해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거를 갈등을 불을 붙인 사건이 있었으니 그게 무엇이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신 통치해달라, 위임한다, 통치를 위임하는 청원서인 위임 통치 청원서를 제출한 계기로 열린 게 무슨 회의다? 국민대표 회의다라는 거죠. 이 회의에서는 이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크게 2가지 주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임시정부를 새롭게 하자는 창조파와 우리 임시정부를 잠깐 수정만 하자는 개조파로 나눠서 갈등이 벌어졌고, 결국에는 이 두 갈등은 서로 해결되지 못하고 창조파 세력은 일부 탈퇴해서 만주 지역을 넘어가고, 이 개조파 남아있는 세력들 안에서는 이 임시정부를 혼란으로 빠뜨린 그 인물, 바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이 이승만 대통령을 대신해
들어간 인물이 누구냐? 박은식이라고 했습니다. 박은식, 우리 사회문화 변화에서 배웠었죠. 종교적으로는 무엇을 주장했다?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다. 누가? 박은식 했다라는 거죠. 박은식은 유교 구신론을 주장했다라는 거. 또한 박은식은 역사적으로도 우리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천개소문전이나 동명왕실기 등을 썼다라는 거 기억이 나나요? 그 박은식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임시동무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확인해 봤으며 수능을 통해 한능검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 가나가 단체를 묶고 있네, 여러분들. 자, 이 단체, 첫 번째 단체를 확인해 보죠. 임병찬이라는 첫 번째 힌트, 그리고 국권회복이라는 두 번째 힌트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단체는 무엇인가? 1910년대 활동인 단체인 독립의군부입니다. 독립의군부. 우리 이거 배웠던 단체입니다. 독립의군부 단체를 말하고 있고, 자, 나 단체는 보니까 상하이에 있고, 이승만이고, 공화국을 기초하고 있고, 워싱턴 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 우리는 그거를 김규식이라 했습니다. 정권대사 김규식을 파견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무슨 단체다? 임시정부다라는 거죠. 임시정부. 자, 먼저 독립의군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조선 국민군단을 결성하였다. 독립의군부는 이거 결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바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하와이에서 만든 단체가 대조선 국민군단입니다. 2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여러분 의병입니다. 의병. 무슨 의병인가? 정미의병. 자, 3번. 임시정부는 한인단체를 망라하여 대한국민의회를 조직하였다. 여러분들 이거는 임시정부의 내용이 아니라 대한국민의회가 그전에는 무슨 단체였냐? 바로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였다는 거죠.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가 뭘로 바뀌었다? 대한국민의회로 개편되었다라는 거죠. 이 대한국민의회가 나중에 임시정부 통합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3번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번.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 바로 임시정부의 활동을 보여주는 거죠. 임시정부의 문화활동으로서 독립신문을 발행하고 한일관계 사료집을 편찬하였다는 거죠. 5번. 가와 나 모두 다 공화정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여러분들 나는 맞는데 가는 아니에요. 가는 원래 어떤 걸 추구했었나요? 왕을 다시 되돌리자, 왕을 세우자라는 무슨 복벽주의라는 거죠. 가는 공화주의가 아니라 복벽주의에 따라서 다시 왕이 있는 입헌군주정을 세우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입헌군주정. 복벽주의라는 이념에 따라서 입헌군주정을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능검을 봅시다. 다음 선언서가 발표된 시기. 이 선언서를 보니까 국민대표회의를 열었다는 거예요. 국민대표회의가 뭐다, 여러분들?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열린 회의다라는 거였었죠. 국민대표회의는 어느 정부에서 열린 회의다? 임시정부에서 열린 회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 임시정부 수립 관련된 시기 이후에 들어가야 될 거고, 자, 이 국민대표회의 결과 어떻게 되었다? 누가 탄핵되었다? 이승만이 탄핵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다? 박은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립과 박은식 취임 사이는 가가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임시정부 이후에 있는 다양한 민족 독립운동, 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는 만주 지역에 있는 민족운동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 지역에서 주요 전투지를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주요 전투지를 보게 될 거고, 그리고 2번, 독립군의 이제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 이동을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걸 지도를 통해서 파악을 하고, 3번,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3부가 있습니다. 3부. 그러나 이들이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통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통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단원에 대한 모든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지금 이거 3번째 찍는 거라서 말이 계속 꼬이네요. 이 사진은요, 여러분들, 홍범도와 김전희 장군입니다. 이 두 인물은 오늘 만주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의 대표적인 두 주인공이에요. 이 전투 이름이 뭘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해보죠.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이 지역에서 벌어진 홍범도가 아니라 봉오동이에요. 봉오동 전투다. 그렇다면 봉오동 전투는 왜 일어났는가? Why? 왜 일어났는가?
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봤었죠? 자, 그 영상이 따르면 영상에서 어디 강을 넘는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나요? 그렇죠. 바로 두만강입니다. 두만강을 넘어 이 백두산 오른쪽에 있는 이 두만강 하류 지역을 계속 넘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국내 진공 작전이 지속되었다는 거죠. 국내 진공 작전이 계속되니 일본군들의 피해가 막심했다라는 거예요. 일본군들이 계속 피해를 입으니 일본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들이 이 작전을 할 수 없도록 그들을 괴롭혀야겠죠. 괴롭히기 위해서 군대를 여기로 보내게 됩니다. 여기로 보내게 되면서 거대한 전투가 벌어지게 됐는데 그 지역이 어디다? 거기가 봉오동이란 거야. 이 봉오동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이 있어요. 참여한 단체들. 무슨 단체들이 참여했는가? 이것도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봤었죠. 수업 때 영상을 통해서 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는가 한번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해볼까요? 먼저 대한 독립군이 있었고, 그리고요 군무 도독 부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 신민단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회군이라는 것도 있었죠, 여러분들. 자, 이 단체들, 특히 이 중에서 대한독립군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독립군은 누가 지휘한 부대다? 바로 홍범도 장군이 지휘한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군무도독부군은요, 이 군무도독부군은 최진동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진동이라는 인물이 지휘하던 거고, 국민회군이라는 군대는 안무라는 인물이 지휘하던 군대예요. 봉오동 전투는요, 대한독립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개된 전투이며, 이 전투에서 우리 대한독립군 등 여러 독립군 단체들이 대승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 일본 군들은요, 이제는 그래 우리 졌으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이 도센직 놈들 우리 대천황 국가의 군대를 패배시켜 아주 열불 나네 이 개 뭐 땡땡하게 되면서 군대를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어디로 보내게 되는가? 이제는 이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쪽으로 더 많은 군대를 보내게 돼요. 우리는 이 전투를 뭐라고 하는가? 바로 청산리 전투랍니다. 청산리 전투.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던 단체는 크게 두 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로 군정서, 그리고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대한 독립군. 크게 이 두 단체가 참여하게 되고, 그 중에서 북로 군정서를 이끌었던 인물이 누군가? 그 인물이 대한 광복에서도 활동했던 김좌진 장군입니다. 김좌진 장군과 대한 독립군 등이 이 어랑촌, 대군평, 완루구 등에서 일본군들을 대파하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니 어떤 결정 내리는가? 이놈들을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이들이 다시는 우리 일본군을 몰아내지 않도록 이들의 독립군 기지들을 완전히 파괴해야겠다라는 간도 참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이고, 난리 났다. 간도 참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도 참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은 살아있는 생명을 모두 다 불태우고 모든 독립군 기지들을 없애버리는 간도 참변이 발생이 되니 독립군의 활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려워지게 됩니다. 어려워지게 되면서 이들은 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를 밀산이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연해주 일대에서도 또 다른 참변이 발생이 되는데 그걸 우리는 4월 참변이라는 4월 참변. 연해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되면서 이들도 밀산으로 오게 됩니다. 연해주 독립군과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이 모이면서 하나의 군대로 통합하게 됩니다. 이를 대한
대한독립군단이라고 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서일이라는 사람이 이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대한독립군단을 만들고 이들은 또 올라갑니다. 바로 희망의 땅 자유시로 갑니다. 그러나 자유시에 모여서 이들은 갈등이 발생이 됩니다. 군대의 지휘권을 두고 서로 간에 다투다가 서로 간에 총을 쏘게 되는 자유시 참변이 발생합니다. 자유시 참변이 발생이 되면서 일부는 후회를 느끼며 중앙아시아로 가고 중앙아시아로 이동하게 되고 또 일부는 다시 만주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독립군을 활동해보자라고 하며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 기관을 뭐라 하냐면 우리는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세 개의 기관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3부라고 부릅니다. 3부.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일부 독립군 세력들은 다시 내려와 세 개의 기구인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만들게 되는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이들은 기본 독립군이기 때문에 군대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군대와 관련된 업무를 봅니다. 우리는 그거를 군정이라 합니다. 이 군정뿐만 아니라 군대와 관련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아가는 민족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민정, 일반 행정이 민정도 함께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군정과 민정을 함께 하고 또한 이들은 정치 체제에 있어서 왕이 없는 공화주의,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주의 자치정부를 이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부는요, 자유시 참변을 겪고 나서 만들어진 정부이며 이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군대와 관련된 업무인 군정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살아가는 민족들을 관리하는 민정도 함께 했다. 두 번째로는 이 정부들은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주의 자치정부의 형태로 운영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3부들은 활동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왜냐? 바로 다음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면요. 한국인은 검거하여 누구한테? 일본 경찰을 인도한다. 어디에 있는?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해산하고 해제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어디에? 경찰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일본이 누구와 맺은 걸까? 그렇지. 누가 맺은 걸까? 누구냐면 당시 만주 지역에 있는 중국 군벌과 일본인 미스야 간의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 협정 내용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운동단체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누구한테 바쳐라? 넘겨라. 일본 경찰 넘겨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무슨 협정을 하냐면 미스야 협정이라고 합니다. 미스야 협정. 자, 이 미스야 협정의 결과, 그러면 3부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어려워지게 된다는 거죠. 만주 군벌들이 이 독립운동가들 잡아다가 무기를 해산시키니까 점차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니 이들은 어떤 생각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힘을 합치자라고 합니다. 힘을 합치자. 우리 힘을 합쳐서 다시 독립운동 해보자라고 주장이 됩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봤던 미스 협정으로 독립활동이 어떻게 됐다? 독립활동이 어려워졌다. 어려워지게 되니 우리 같이 힘을 합치자라는 무슨 운동이 벌어지게 되냐면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삼부 통합 운동이 전개가 된다. 삼부 통합 운동의 결과 하나의 단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런다 불안정하게 두 개의 단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등 일부 인물들은 여기에 국민부라는 걸 만들게 되고, 국민부. 또 일부 세력들은 혁신의회라는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 국민부에 있는 인물들은 그 산하에 조선혁명당을 만들게 되고 그 아래 조선혁명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또 혁신의회를 만들었던 단체들은요, 그 산하에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 산하에 한국 독립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은요, 남만주 지역에 위치하며 이거를 지도한 대표적 인물이 양세봉 인물이고, 그 다음에 한국 독립당, 한국 독립군은요, 북만주에 위치해 있으며 대표적으로 이 한국 독립군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청천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19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전투를 겪었습니다. 대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요, 간도 참변을 일으키며 독립군의 기지를 모두 다 파괴하니 우리 독립군들은 어디로 갔다? 일산을 이동해서 한국 독립군단을, 대한 독립군단을 만들었고, 만든 그 군대는 어디로 올라갔다? 자유시로 올라갔다. 그러나 자유시에서는 갈등이 발생이 되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입는 간도 자유시 참변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유시 참변의 결과 일부는 중앙아시아로 가고 일부는 다시 만주로 내려왔습니다. 만주에 내려와서 다시 독립군 단체,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삼부라 하고, 삼부에는 크게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습니다. 다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삼부 안에 뭐가 있다?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가 있다는 거죠.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군대 행정과 일반 행정, 군정과 민정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이기 때문에 삼권 분립에 기초한 공화주의 자치정부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삼부의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왜냐? 무슨 협정을 맺어서? 미스야 협정을 맺어서란 거죠. 한편으로는 중국에서는 민족 유일당 운동, 1차 국공합작과 그 다음에 중국 관내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서 무슨 운동이 전개되었다?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거죠. 삼부 통합운동의 결과 하나의 단체로 합쳐진 게 아니라 크게 두 개의 단체로 나눠졌다는 거고, 그 두 개의 단체의 최종적인 모습은, 이게 최종이에요, 최종. 최종 모습은 어떤 모습이다?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으로 나눠지게 되었고, 조선혁명당 아래는 조선혁명군이 조직되고 한국독립당 아래는 한국독립군이 조직되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체는 추후 1930년대 들어서 중국의 군대들과 연합하는 작전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1회고사 끝나고 수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수업 내용에서 마치고 다음은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 실력을 기르자,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